강릉이 진짜 울고 있다. 강릉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김용빈은 노래 도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고 MC조차 마이크를 놓을 정도로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강릉 시민회관이 흔들릴 정도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김용빈의 눈에 고인 눈물은 그 어떤 노래보다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김용빈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편에서 등장한 작은 박스. 관객들은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팬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열리는 순간 강릉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퇴장했고 스태프들조차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용빈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강릉에서 시작된 그와 누군가의 인연을 담은 기억의 증표였습니다. 그 선물에는 어린 시절의 김용빈이 강릉의 거리 공연에서 부르던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그날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나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요. 눈을 의심할 만큼 낡고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 하나하나엔 떨림이 배어 있었고 숨겨진 진실은 무대 뒤편에서 모두를 울렸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 강릉시장까지 충격에 휩싸였던 걸까요? 그리고 김용빈은 왜 수많은 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공연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강릉이 진짜로 울고 있는 이유, 그리고 김용빈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그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마음속의 여운은 지금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음악과 사람, 그리고 기억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눈부신 비하인드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날 강릉 시민회관을 가득 메운 800여 명의 관객은 단순한 콘서트를 기대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진심을 담아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무대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한 명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관객석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걸어 나왔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작은 상자 하나가 이 공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지만 무대에서 노래를 마친 김용빈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는 가만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나요? 라는 말 한마디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과 오래된 테이프 하나,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14살이던 김용빈이 강릉의 중앙시장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었고 테이프에는 그가 직접 녹음한 첫 자작곡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나는 삶을 포기하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내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는 당시 김용빈의 거리 공연을 우연히 지나던 강릉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과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린 소년이 부르던 노래 한 곡에 마음이 녹았고 다시 삶을 붙잡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시청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오랫동안 김용빈을 응원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그가 준비한 이 기억의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생명의 은인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대 뒤에서 전해지자 강릉시장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무대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관객들과 김용빈 그리고 스태프 전원이 눈물바다였고
시장은 입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당시 강릉시의 내부 부당함을 고발하고 퇴직했던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 강릉시 측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외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용빈은 이 모든 사실을 공연 후 인터뷰에서 처음 듣게 되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이후 무대는 예정된 곡 순서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김용빈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그분에게 드리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요. 그가 부른 노래는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 썼던 자작곡 그대의 하루였습니다. 테이프에 담겨있던 그 멜로디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 순간 시민회관 전체는 조용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김용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노래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다가와 김용빈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용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겼고 곧바로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용빈 무릎, 강릉 감동. 기억의 상자는 그날 밤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 강릉 공연에 대한 관심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매율은 급등했고 공연 영상은 SNS에서 수백만 회 재생을 기록했습니다. 김용빈의 진심 어린 무대, 그리고 무릎을 꿇은 그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음악이,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김용빈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오늘 다시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닿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강릉 여러분, 그리고 그날의 그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강릉시는 김용빈에게 명예시민상을 수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는 이를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연결. 김용빈이 보여준 무릎 꿇음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이 만든 고백이었습니다. 강릉이 진짜 울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눈물은 후회나 슬픔이 아닌 진심이 만들어낸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팬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